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지문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억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숯, 목탄, 금속분, 코쿠스 등의 가연성 고체는 표면 연소를 한다. 우리 고체들의 연소 형태를 많이 봤었는데 그 중에 표면 연소의 예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표면 연소는 자결 연소 형태를 지닌 연소 형태죠. 표면 연소는요, 우리가 고체 자체가 탈 수 있는 연소 형태로서 굉장히 독특한 연소 형태를 띈다라고 했었습니다. 특히나 숯, 목, 금, 코, 수목금, 토 얘네들은 표면 연소를 하는 예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탄 보시면은요, 목탄은 표면 연소예요. 근데 목재 혹은 석탄 요런 친구들은 전부 다 무슨 연소를 한다고요? 분해 연소를 한다. 그래서 분해 연소를 하는 친구들을 조금 비교해 가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소는 연료의 표면에 화염이 발생되지 않는 자결 연소이며 추후 외부 조건이 충족되어도 불꽃 연소로 전환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훈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결 연소를 띌 수 있는 하나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훈소 언제 발생한다고요? 온도가 낮을 때, 즉 점화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점화원 자체가 낮을 때, 그리고 산소가 원활하지 않을 때, 산소 공급원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래서 외부 조건에 의해서 훈소 상태로 전이가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러한 외부 조건만 충족시켜 준다면 충분히 불꽃연소로 전환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결연소라고 하는 것은요, 연료 표면에 화염이 발생되지 않는 현상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결연소 안에는 표면연소도 있고 훈소도 있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둘 다 자결연소 형태를 띠는데 훈소와 표면연소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훈소는 외부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불꽃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요 표면연소는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 표면연소는요, 이 물질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은 난류 확산 연소의 경우 화염의 높이는 노즐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확산 연소, 예온압 연소 전부 다 어떤 상태일 때 볼 수 있는 연소 형태예요? 기체 상태일 때 볼 수 있는 연소 형태죠. 특히나 확산 연소의 경우에는요, 노즐로부터 연료가 분출되는 이러한 연소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가연성 가스에 대한 연소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분출되는 연료의 분출 양 자체가 속도, 흐름 자체가 난류다라고 한다면요, 얘가 너무 빠르게 나오는 경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즉 뭐는 충분한 거예요? 연료량은 이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요 화염의 높이, 즉 화재는 어떤 거에 지배를 받는다? 산소의 양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노즐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조그만한 노즐보다는 더 큰 노즐 일 경우에 훨씬 더 산소와 접하는 면이 많겠죠. 그래서 화염은 엄청나게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지배형 화재의 특성과 비슷하다? 그렇죠. 연료가 충분하고 우리는 산소 공급 양에 따라서 화재가 지배될 수 있는 환기 지배형 화재와 굉장히 유사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연료의 분출 흐름 자체를 난류가 아니라 층류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을까요? 네, 층류라고 했을 때에는 연료의 분출 속도, 그래서 연료량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산소의 량은 어떻다고 보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산소량은 충분한데 연료가 얼마만큼 분출되냐에 따라서 이 화염의 높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지배형 화재? 연료 지배형 화재와 그 특성이 비슷하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번 분무연소는 인화점 이상에서만 연소가 가능하다. 우리 액체 상태의 연소 형태로서 분무연소를 한번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미립자, 분무 상태로 분출시켜서 연소를 하게끔 하는 요 연소 형태는 왜 한다고요?
그쵸? 빠르게 연소를 시키려고. 그래서 무조건 인하점 이상에서만 연소가 가능한데 분무 연소했다. 그러면 인하점 이하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연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중진류의 경우에는 분해 연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자체가 더디게 걸리겠죠? 그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벙커CU처럼 분무 연소를 통해 훨씬 더 빠르게 연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동그라미만 체크를 해보자면 기억번과 디귿번, 기억,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7번입니다. 다음 중 폭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죠. 자, 1번은 블레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블레비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폭발이에요? 물리적 폭발이에요? 물리적이죠.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에 의한 폭발, 땡, 틀렸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폭발 재해를 구분을 해봤을 때 누설 착화형 폭발에 해당해요. 아니죠. 애초에 물리적 폭발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열 이동형과 그리고 평형 파탄형.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열 이동형 아니니까요. 평형 파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블레비라고 하는 과정은 폭발 현상은 물리적 폭발 맞아요. 근데 나중에 화구를 형성하면서 화학적 폭발로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1번 X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증기 폭발은 응상 폭발. 맞죠? 응상 폭발은요, 물리적이에요, 화학적이에요? 물리적 폭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폭발로 라고 했을 때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물리적 폭발은 우리가 폭발 재해 구분해서 두 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열 이동형과 평형 파탄형. 블레비는요, 평형 파탄형에 대한 예시라고 그냥 암기해 주시고요. 수증기 폭발, 이런 것들, 열 이동형 폭발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기 폭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열 이동형 폭발이다. 그래서 뜨거운 고온의 물체에 의해서 물이 비등하면서 폭발한다? 그러면 전부 다, 기화하면서 폭발한다? 전부 다 그냥 열 이동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리적 폭발에 대한 폭발 재해들을 구분을 해봤으니까 우리 화학적도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학적 폭발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발화하면서 스스로 열축적에 의해서 폭발하는 경우. 그래서 열축적 이렇게 적어줄 거고요. 외부에서 열원이 가해졌을 때, 즉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되는 경우. 이 열축적에 의해서 스스로 자연 발화 폭발 형태는요, 두 가지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반응 폭주형이라고 하는 재해와 그리고 자연 발화 폭발 형태. 그래서 보통 공장 창고 같은 곳은요, 이 화학 반응이 계속적으로 폭주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반응 폭주형이라고 보시고요. 제3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자연 발화 성질의 위험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그래서 자연 발화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화원이 존재했을 때, 즉 인화 개념으로서의 폭발 과정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증기운 폭발은 어떤 재해로 들어가요? 누설 착화형으로 들어가죠. 누설 착화형. 이미 누설이 되어 있고 빠져나온 증기운으로부터 착화되는 형태. 그래서 누설 착화형 기억해 주시고, 비슷한 형태로서 착화 파괴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용기 내에서 위험물 자체에 불이 붙어서 폭발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은요. 우리 블레비는 평형 파탄형, 그리고 증기운은 누설 착화형이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진 폭발은 입자가 구상인 경우 비표 면적이 커서? 아니죠. 구상 동그라미 상태 말고요. 평상일 경우에 훨씬 더 산소와 접하는 면이 많아지게 되면서, 즉 비표 면적이 많아지게 되면서 커지게 되면서 폭발하기가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땡. 4번 폭갱은 열에 의하여 에너지가 전파되며 열 분자 확산 또는 난류 확산에 의존한다. 애초에 열에 의해서, 열의 전달 과정에 의해서, 즉 연소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는 폭갱이 아니라
연이었습니다. 그래서 폭갱이 아니라 폭연이라고 고쳐서 써주시면 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땡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폭갱은 어떤 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파되나요? 무조건 충격파, 압축파, 즉 충격파가 있으면 무조건 폭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한번 쭉 나눠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7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요? 네,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8번입니다. 화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연물별로 화자의 급을 나눠놨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놨다고요? 그쵸? 소화를 하기 위해서, 소화하는 방법 자체를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자, 먼저 1번 지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재의 경우 우리 A급 화재다라고 하고요. 연소 후에 재가 남는 일반 가연물의 화재를 말한다. 그쵸? 그래서 종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 화재에 관련된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표시 색상은 여기서 말하는 표시 색상은 소화기의 표시 색상을 얘기합니다. 소화기에 A급의 적응성이 있어요 라고 해서 표시를 딱 붙여줄 건데 이때 색상 백색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류 화재의 경우에는 일반 화재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고 크고 그리고 연소 시에는 연계 색상이 흑색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류보다는 일반이 조금 더 느리죠. 우리 어떻게 알아요? 네, 맞아요. 방화를 할 때 보통 드라마에서 휘발유 훅 뿌려가지고 방화하잖아요. 왜요? 유류가 더 빠르게 타니까. 그래서 화재 성장 속도가 크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유류가. 연소 시에는 연계 색상이 흑색이다. 아, 우리 유류 자체는요,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기 색상 흑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화재일 때 연기 색상은요? 자, 일반 화재 A급일 때에는요, 연기 색상 백색이 되겠습니다. 왜냐?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반 화재 연기 색상 백색, 유류 화재 연기 색상 흑색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화기의 표시 색상은 무슨 색으로 표시를 할까요? 유류니까요, 황색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구분하시면서 색상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 화재의 표시 색상은 청색이고요. 주수 시에는 연소면의 확대로 소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시 색상은 청색 맞아요. 그래서 백황청무라고 했었고요. 이때 주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이 감전되니까. 그래서 물을 뿌리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응성이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도체의 약재를 가지고 포톤 이산화탄소 이런 약재를 가지고 전기 화재를 진압할 겁니다. 지금 얘는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류 화재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유류 화재는 주수 시의 연소면의 확대로 이 주수를 통한 냉각 소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럼 유류 화재는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된다고요? 유류 화재 자체는 우리 보통 대부분 포약재를 사용해서 질식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류 화재, 전기 화재 둘 다 질식 소화를 해야 된다. 포인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방 화재는 발화점과 인화점이 비슷하거나 그래서 발화점과 인화점이 비슷하거나 또는요, B점이 발화점보다 더 커서 즉 발화점이 B점 이하이기 때문에 재발화의 우려가 높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방 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K급 식용유 화재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B급 화재와는 소화 방법을 다르게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뭔가 식용유, 유류 같지만 재발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재 자체를 다르게 적용해서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K급의 적응성이 있는 약재는 크게 두 가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제1종 분말은 비누화 현상에 의해서 K급이 진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K급 소화기라고 해서 강화액 소화 약재가 있었죠.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방 화재는 우리 어떠한 소화 효과로 소화를 할 수가 있다? 질식과 냉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소화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9번입니다. 구획실 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구획실 화재일 때에는 우리가 내화 건축물에 대한 화재 성상과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순서를 먼저 연상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 초기, 두 번째, 성장기, 그리고 나서 플래시 오버에 의해서 최성기, 그리고 마지막 밤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우리 발화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화기라고 할 때에는요, 초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발화기에 다량의 백색 연기가 발생하며 백드래프트가 발생할 수 있다. 무조건 발생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발화기 때에는 점화원이 낮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훈소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갑자기 계구부를 훅 하고 열어버렸다. 그러면 다량의 산소의 유입으로 인해서 백드래프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드래프트는요, 거의 대부분 감쇄기 때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초기에도 이루어질 수는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장기에는 화재 진행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단계로 발연량이 많아진다. 우리 발연량이라고 했을 때에는 발생되는 연기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진행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단위당의 열 방출 속도가 엄청나게 급증하는 시기임은 확실해요. 근데 뭐는 발연량이 많아진다. 여기는 틀렸죠. 그래서 발연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맞아요. 근데 발생하는 연계량은 초기가 훨씬 더 많다. 성장기 때는 살짝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옳지 않다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플래시오버는 성장기와 최성기 간의 과도기적 시기로 전실화재로 전이되는 단계이다. 우리 플래시오버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장기 직후, 최성기 직전. 즉 플래시오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성장기, 그 이후를 최성기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을 무슨 지배형 화재라고 한다고요? 연료 지배형 화재. 그리고 플래시오버 때 전실 안에 있는 가연성 가스들이 일시적으로 자연 발화 빵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요, 환기 지배형 화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전을 국부적 화재였다면 이후는요, 전실로 화재가 커지기 때문에 전실 화재로 전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플래시오버 이전에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피난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최성기에는 환기지배형 화재로 열 방출 속도가 환기 계수의 함수가 된다. 우리 최성기는 아까 전에 플래시오버 이후로서 환기지배형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열 방출 속도가 급증한다 라고 하면 땡,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환기 계수의 함수가 된다. 이때 환기 계수는요, 우리 A 루트 H입니다. 여기서 A는 계구부의 면적 얘기하는 거고요. H는 계구부의 높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A 계구부의 면적에 비례하고 H 계구부의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가로 5m, 세로 4m, 그리고 높이가 3m인 구획실 안에 가연물 A는 2kg, 가연물 B는 3kg이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 구획실 내의 화재 하중은 몇인지 고르시오. 단, 가연물 A의 단위 발열량 300이고요. 가연물 B의 단위 발열량 200, 목재는 10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단위를 주의 깊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줄로서 나와 있죠. 원래는 칼로리 단위로서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은 줄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화재 하중은 공식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위 면적당의 가연물의 질량, 그래서 단위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바닥 면적 나눠주셔야 되고요. 우리는 구획실 안에 가연물들의 종류가 전부 다 다를 거니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목재를 기준으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을 여기다가 적어줄 겁니다. 단위 발열량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단위 자체는 어떻게 해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해줄 겁니다. 자, 이거 분해, 구획실 안에서의 전체 발열량을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는 건데 이때는 우리 그냥 시그마 해가지고 총합산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줄 거고 Q라고 해서 총 발열량만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조건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열량이 칼로리가 아니라 뭐로? 그쵸? 줄로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줄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건에 따라서 대입한 공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는요, 5 곱하기 4죠. 5 곱하기 4, 단위는요, 미터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높이는 그냥 낚시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곱하기 목재의 단위 발열량 1000이라고 조건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0, 단위는요, 단위 키로 줄 퍼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분해 지금 가연물 A는 2kg인데 A에 대한 단위 발열량이 300이라고 나와 있죠. 300kJ per kg.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B도 있습니다. B는 3kg이네요. 3kg. 이 B에 대한 단위 발열량 2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kJ per kg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킬로그램 약분되고요. 킬로그램 상쇄되면서 전부 다 킬로줄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량 단위가 어떻게 된다? 킬로줄로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600, 여기서 600, 그럼 1200 나오고요. 단위 뭐가 된다고요? 킬로줄 나왔다. 그리고 20 곱하기 1000이니까요. 20 곱하기 1000이니까요. 2만 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단위 미터 제곱 곱하기 킬로줄 퍼 킬로그램 마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킬로줄 날라가겠죠. 아, 그러면 얘네들도 전부 다 약분 될 수 있는 거 약분을 시켜버리고요. 결론적으로 100분의 6 나올 겁니다. 0.06 나오네요. 단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킬로줄 약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분모에 있는 분모, 즉 킬로그램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퍼 미터 제곱으로서 단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의 정답 몇 번이라고요? 3번이다.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지금은 조건 단위 자체가 가연물 A, 가연물 B 단위 발열량으로서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줄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목재도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서 열량 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르게 나와 있다면, 즉 줄과 칼로리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환상 공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일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1줄은 몇 칼로리? 1줄은 0.24 칼로리. 다시 1칼로리는 몇 줄? 1칼로리는 역수니까요. 4.19 혹은 4.2 칼로리, 2줄이죠. 1칼로리는 4.2줄. 이렇게 해서 환상 공식을 통해서 둘이 통일을 시켜줘야만이 서로 발열량 단위가 약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0번 문제는 단위 한번 보시라고 낸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셨다면 그 다음 11번부터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